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과 교수 윤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이제 과학 분야의 도서 종일 기원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할 만한 이제 멋진 한 문장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여러 날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들의 근원에 대한 물음에 답하다.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좀 경험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어릴 때, 그런 고민했었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중에 죽으면 어디로 갈까? 죽은 다음에 생각은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제 밤잠을 설쳤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어떠한 답도 이제 찾지 못하고, 이제 잊혀지게 됐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좀 그것에 대한 답을 좀 찾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만 아니라 이 찰스 다윈도 이제는 죽기 전에 이제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연이 한 일부로 죽음도 삶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고요. 여러분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서 저와 같은 경험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목차 말씀드릴게요. 수업 목표 안내해 드릴 거고, 그리고 종이기원에 대한 도서 소개, 그리고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찰스 다윈과 진화론의 핵심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이기원에 대한 결론,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생각거리를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업 목표, 이렇게 세 가지로 정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종이 기원의 발간 시 사회적 배경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진화론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 그리고 주변 생물에 대해 통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서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세 권의 책의 앞표지를 찍어서 이렇게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이 표지가 바로 1859년에 처음 이제 종이규원이 출판됐을 때의 초판 표지라고 해요. 이 책이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당시에 바로 첫날 모두 이제 팔렸다고 해요. 왜 그랬냐? 이 당시도 이제 찰스 다윈은 유명 인사였어요, 여러분. 왜? 이젠 그 종이 기원의 그 영감을 얻었던 비그로 항해했을 때의 그 경험들을 이렇게 책으로 썼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찰스 다윈에 대한 인지도가 있었고, 이제 대단한 게 나올 거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소문을 타면서 이렇게 첫날 다 완판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초판을 내고도 이제 5번의 개정 작업을 더 했다고 그래요. 찰스 다윈이 직접 그렇게 6판까지 개정 작업을 한 거고요. 이 두 번째 책은 국내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종이기원 이제 최신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번역서들이 많았어요. 많았었는데, 찰스 다윈이라든지 이제 이런 진화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이제 번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오번역도 많고, 이해 자체도 부족하고,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누가? 이렇게 다윈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이 다윈에 대한 연구를 하는 이렇게 그룹들이 있었나 봐요. 이분들이 안 되겠다. 이제 찰스 다윈 1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새롭게 개정 작업을 하자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쓰여지게 됐고, 그리고 이 감수가 바로 최재천 박사님이 하셨거든요. 이분은 이제는 하버드에서, 하버드에서 이제는 강의도 하셨어요. 하버드대 교수님으로 일했었고, 그리고 이젠 찰스 다윈과 진화론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번역이 잘 됐고 했다. 이런 것들 감수를 직접 해주셨고요. 그런데 좀 책이 크지는 않은데 좀 두꺼워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목차는 넣지 않았지만 처음에 이제는 비둘기 사육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품종 개량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둘기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에 조금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책장을 좀 우선 덮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네, 제가 이제 조립포비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비둘기에 대해서 이게 좀 많이 쓰여져 있다 보니까 상상도 되고 그러면서 좀 힘들어서 이 책을 덮고 바로 세 번째 책, 이 서울대 선정 인문고전 60선을 집어들었어요. 그래서 만화로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건지 이렇게 쭉 한번 먼저 살펴보고 다시 이 두 번째 책을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 비둘기에 대한 사육 내용이 나오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그게 유행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희귀한 식물들, 동물들을 이제는 키우고 사육하면서 이제 품종이 이제 개량되고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젠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는 거론되는 것보다 그 비둘기 사육에 대한 내용만 따로 빼가지고 우리 책을 내자 이런 제안도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회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도서관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책으로도 좋아요, 여러분.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되고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여기 종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책 제목도 종의 기원이잖아요. 그래서 종이 뭔지 여기를 조금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좀 익숙하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생물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쵸? 생물 분류 체계라고 해가지고 종속, 과목, 학문계 이렇게 많이 외우고 소리내고 따라하고 했었던 것들이 기억나네요. 그래서 이제 종은 가장 좁은 범위고 이제 위로 갈수록 이제 넓은 범위다라고 해가지고 이 생물을 분류했는데 이게 왜 필요했는지 이런 것들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콜럼버스에 의해서 신대륙이 발견됐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동식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18세기의 위대한 분류학자인 린네가 모든 동식물들에게 과학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분류 체계에 의해서 이름이 다 붙여지게 된 거고요. 우리 보시면 사람도 한번 이 계통으로 이제 분류가 되죠. 보시면은 이 개, 가장 넓은 범위에서는 뭐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은 물론 이제 동물계가 되겠죠. 동물계. 그리고 문은 척추동물 문이 되겠고, 그리고 강은 엄마 젖을 먹는 포유류 강이 되겠고, 그리고 목은 육식동물 목이 되겠어요. 그리고, 과는 좀 쉽네요. 우리 뭐 개과, 그리고 고양이과,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은 사람과예요, 여러분. 사람과, 그리고 속은 사람 속, 그리고 마지막에도 사람 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뭐 호랑이나 사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는 같네요. 같이 가장 넓은 범위인 개는 동물개 그리고 척추동물 문 그리고 사자나 호랑이도 이제는 엄마 젖을 먹죠. 그래서 포유류 강 그리고 육식동물 목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갈리는 거예요. 사자나 호랑이 모두 이제 개과가 아니라 호랑이과가 되겠죠. 음, 아, 고양이과 죄송해요. 고양이과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고양이 속에 속하고 사자와 호랑이는 이제 마지막 종에서 갈리는 거예요. 어떻게? 호랑이 종 아니면 사자 종으로 분류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건 이 종이 가장 세부적인 분류 체계로 이제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이다. 이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왔나요, 여러분? 음, 딱 정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죠. 지금 이 시점에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컸다고 그래요. 인간이 어디에서 와? 물론 이제 신에 의해서 창조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창조론이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었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창조론을 설명하는 이 그림을 제가 이렇게 놓았죠. 이 그림 익숙하시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시스티나 성당 이렇게 천장에 이제 미켈란젤로가 그렸다는 천지창조 그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천장화죠, 천장화. 그래서 보시면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흙으로
흙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리고 코에 후 하고 숨결을 불어넣고 그리고 생명체로 만들었다. 라고 기존에는 이제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많은 그림에서 이제 창조론을 내세우는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진짜 아담의 코에 이제 하느님이 숨결을 불어넣는 모습이 그려졌는데 약간 그런 그림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제 동성애 코드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이 천장화에서는 이렇게 수정이 됐다고 그래요. 어떻게? 이제 코에 숨결을 불어넣기보다는 손가락과 손가락이 닿을락말락 하면서 이제는 생명을 불어넣는 걸 저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 창조론은 여러분 기독교에서 유래되었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 그리고 지구, 우주 이런 것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이 신약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제 글에 써 있죠. 어디에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째 날에는 이제 낮과 밤이 생기고, 둘째 날엔 물이 위아래로 생기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 식물 이런 것들이 생기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조류, 어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여섯째 날에 그때 드디어 동물과 사람,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라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믿음이 수천 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었던 거예요. 를 말씀드리고 싶고, 다음에 이제 존재의 대사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러한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이 분들이 이제 개념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이젠 신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물질과 생명에는 엄격하고 종교적인 위계 구조가 존재해. 이렇게 믿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에서 파생돼서 후대에 와서 이런 그림으로써 정말 존재의 대사스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계층 사다리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는 이제 무생물인 돌부터 해가지고 1차원적인 이제 순서에 따라 계층 사다리가 존재한다고 본 거예요. 돌 위에 뭐? 돌 위에 이제 식물들이 있고, 식물들 위에 동물들이 있고, 동물들도 이제 위계에 따라서 이제 조류가 있고요. 조류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이 존재한다. 이걸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고, 이 밑에는 아예 그냥 계층 사다리로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무생물인 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불, 그 다음에 뭐 식물, 동물, 사람, 천국, 천사,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은 뭐 신이 대단한 건 당연히 두말할 나위가 없고, 인간도 보면 꽤 높은 계층 사다리에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젠 어, 하느님이 만든 우리도 대단해. 이런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림들이 바로 존재의 대사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찰스 다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진화론의 핵심 원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왼쪽에 이제 찰스 다윈이 보이죠? 이분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생물학자이자 지질학자이자 박물학자이자 철학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죠, 여러분.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하자면, 이분은 어릴 때부터 이제 식물이라든지 조개, 돌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게 취미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사인 아버지, 그리고 명문가 이제 부잣집 딸인 어머니 이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본인과 같이 이제 막내 아들이 의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국의 에든버러 대학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의대 공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가면 어때요? 막 시체 해부를 막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수술방에 한 두 번 정도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수술방은 지금과 달라요. 이제는 수술방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고 마취제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수술 관찰에서 아동의 수술을 받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취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 아이가 이제 비명을 지르고, 이제 피가 낭자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이제 적성에 진짜 안 맞는다. 이거를 깨달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퇴를 했냐? 그렇지 않고요. 의과대학을 다니는 것처럼 해가지고 지질학이라든지 생물학 수업을 좀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과도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점점 더 이제 지질, 생물학, 박물학 이런 거에 대한 학식을 높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꼬리가 길면 잡히죠? 이제 부모님들을 위해서 의대 공부를 이제 중단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럼 안 되겠다. 그 다음 이제 존중받는 직업인 신학대에 가거라, 종교인이 되거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학대도 이제 입학을 해서 공부를 잘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참 사람의 이렇게 운명은 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비그로라고 하는 해군 탐사선을 항해할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그 에든버러 대학에 있었던 이제 교수님들의 추천으로 비그로를 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해군 함정은 이제 남미 대륙을 이제 항해하면서 측량 작업이라든지 지질학 공부라든지 그 섬에서의 뭐 이런 동식물에 대한 채집과 수집 뭐 이렇게 박제해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는 사람을 구했기 때문에 추천을 받고 이 비그로에 올랐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 5년의 항해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4년 차에 이제 갈라파고스라는 곳을 이제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진화론이 이제 탄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보시면 갈라파고스가 어디냐? 바로 이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제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허리 부분, 허리 부분이 바로 갈라파고스가 되겠고, 적도 부으니까 굉장히 좀 덥겠죠. 그리고 또 온도 차이라든지 기후 변화도 좀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 제주도나 독도처럼 단 하나의 섬이 아니에요. 10개 정도의 섬이 이제 모여 있는 곳을 이 갈라파고스 제도 또는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작은 섬에서 세계의 이제 다양한 동식물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다 생각한 거예요. 왜? 군도의 섬들이 이제 가까이 그래도 붙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토양이라든지 기후, 섬의 높이를 가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보니 어떻게 표현했냐? 이 지구상의 새로운 생명체들이 처음 나타나던 때, 바로 그 장소,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신비 중의 신비다. 지금 우리는 이 위대한 사실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이제 편지에 썼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항해가 5년간 이어지다 보니까 사람들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제 진화론의 영감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나타냈던 거고요. 이제는 여행 코스는 이랬어요. 여기 영국의 이제 플리머스 섬에서, 항구에서부터 이렇게 남미 대륙을 이제 측량하고, 이제 갈라파고스로 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일정이었다고 해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워낙 또 신중하기도 하다 보니까 2, 30년간 자료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50세, 50세에 우리 종이 기원을 바로 출판하게 된 거죠. 이렇게 저자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에 이제 갈라파고스의 유명한 두 동물이 있어요. 바로 핀치새와 거북이가 있는데 이 동물들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갈라파고스라는 이름은 에스파냐어로 이제 거북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이름을 붙였냐라고 한다면 이 갈라파고스에 갔더니 각 섬마다 거북이들이 이제는 출몰하는 거죠. 근데 이 등딱지가 1m나 되는 이제 코끼리 거북이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슷할 것 같지만 각 섬마다 이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거북이들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 섬들마다 이제는 모양이 다 다른 그 13가지 종류로 이제 등딱지 모양이 나뉘었다고 해요. 기후변화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북이는 이름도 있어요. 해리엇이라고 해서 이제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나오면서 세 마리 그 거북이를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거북이는 어, 무려 이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올렸냐? 거북이가 어떤 동물이에요, 여러분? 장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명체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던 생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몇 세였냐면 바로 176세 사망을 한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해리어 세대에서 잠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새가, 유명한 동물이 바로 핀치새예요, 여러분. 이 핀치새라는, 어, 이 새는 바로 참치과, 미안해요. 참치과래요. 죄송해요. 참새과, 참새과 동물에 좀 속하고요. 이 핀치새가 이제 다양한 이제 부리를 가진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다른 종인가? 해가지고 각선마다 이제 잡아서 이제 박제를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영국에 보내서, 얘네들마다 이제 종이 다른지 좀 알아봐줘. 했더니, 아니야. 얘네 모두 다 핀치새과야. 핀치새가 맞아. 이런 것들 참새과에 속하는 핀치새가 맞다는 결론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윈은 놀란 거예요. 왜 이렇게 부리 모양이 다른 거지? 아, 이렇게 이제 상황을 다 들여다 보니까 이젠 그 먹이에 따라서 이제 부리가 이제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핀치새 볼게요. 어때요? 부리가 굉장히 크고 단단하죠? 얘는 그 섬에서 먹이가 바로 이제 씨앗 같은 거였어요. 단단한 먹이를 먹으려다 보니까 부리가 이렇게 굵고 단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주 튼튼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핀치새 같은 경우는 과일을 먹어요. 사과 같은 것들을 이제는 쪼아 먹는 이런 새들은 이렇게 큰 부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핀치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뭔가 부리가 이제 짧고 단단해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는 곤충 이런 것들을 먹는 핀치새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네 번째는 어때요? 모양이 되게 얇고 그리고 부리 모양이 되게 길기도 하죠. 얘는 이제 선인장 같은 것들을 먹기 위해서는 이제 가시 찔리지 않기 위해서 부리가 길어야 되고 얇고 그래야 되다 보니 모양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윈은 종이 고정된 것이 아닌가 봐. 종은 계속 이제 변화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20년 넘게 이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럼 다음,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젠 관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사육되어지고, 그리고 인간에 의해 재배하는 이제 동식물에 있어서는, 뭔가 변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리에이션이 뭐냐? 같은 종에서지만 이제 성별이라든지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을 말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돌연변이 같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 같은 종이라고 해도 완전히 똑같이 생기진 않죠. 이들의 자손 역시 이제 부모와 비슷하긴 하지만 좀 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걸 이제 튀는 변화, 이걸 이제 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변이가 여러분, 살펴보니까 야생에서 있는 동식물보다는 인간에 의해서 이제 사육되어질 때, 또 재배되어질 때 더 잘 일어난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육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인간과 함께 살면서 먹이가 이제 기존과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이제 뜯어다 주는 풀이나 이런 먹이, 사람이 직접 먹는 음식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야생에 있는 그 원래의 종보다는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자라던 동식물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발견되고 들여오고 이러면서 기후가 안 맞는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사육당해지는 환경 안에서 이제 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런 믿음들이 있었다고 해요. 어떻게? 어떤 날개도 3년만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어. 그리고 원하는 머리와 부리는 6년이면 돼.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 해요.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 동물이든 식물이든 암수를 잘 골라내서 교배시키면 원하는 특징을 만들어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기 동물의 변화를 보면 그 오리죠. 오리가 집에서 이제 사육되다 보면 날 일이 별로 없죠. 먹이를 힘들게 사냥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 뭐예요? 주인들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뒤뚱뒤뚱 걷다 보니 이렇게 다리는 튼실해지고 날개는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야생 오리와 확실히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식물들도 그렇죠. 더 쉽게 이제 변이가 일어나는데, 원래 이제 야생에 있는 동식물들은 이제는 작았어요. 옛날에 이제 그림들, 정모라 같은 거 봐도 지금의 그 식물들과는 확연하게 이제 작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야생에선 이렇지만, 현대에선 어때요? 이렇게 크고 아주 실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하죠. 왜? 전에 먹었던 이제는 달디 달고 맛있는 뭐 수박이라든지 옥수수 종이 씨앗이 있었다면 그거를 좀 얻어가지고 교배시켜서 다음에 또 이제는 그 심게 되면은 어때요? 좀 더 종이 개량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지고 또 원하는 특징을 얻기 위해 짝짓기를 시키고 이러면서 그 변이가 점점 더 강해져서 새로운 종이 태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